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투자의 문재원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강 주가는 파동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파동이다, 이 명제가 주식의 전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용 강의를 시작하는 2강의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심원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동들이 그냥 볼 때는 불규칙적으로 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녀석들이 나름 규칙성과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녀석의 특성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 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고수들도 이 파동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나름의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양말로는 에너지라고 하고 동양말로는 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의 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느 시점 절정을 다해서 나중에 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점점 늙고 노화하고 쇠퇴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를, 즉 기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약도 먹고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더 가해 주는 거죠.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가 빠져나간 것을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그래도 결국은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상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가해지면 이 물이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시점 올라가면 펄펄펄 이렇게 끓겠죠. 펄펄 끓다가 다시 열을 꺼주면 물이 식겠고요. 다시 불을 켜주면 이렇게 다시 펄펄 끓겠고요. 다시 열을 빼주면 물이 이렇게 식겠죠. 자, 그래서 고유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의 변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라든지 운동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라든지 탄성 에너지라든지 이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주면 물체의 움직임이 변화를 합니다. 상태가 변화하든지 움직임이 생기든지.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가 변화해서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 그런 상태 변화의 흔적이 바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애초에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라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가해질 때 주가의 가격이라는 녀석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변화가 바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절의 순환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열 에너지가 상승함에 따라서 계절은 봄에서 환절기를 거쳐서 여름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절정을 지나서 열 에너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때 가을이 되고 나중에 겨울이 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주기가 바로 1년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일련의 사이클을 보고 이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사이클이 진행될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훈이 바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인체의 순환, 생체 에너지가 증가할 때 몸도 성장하게 되죠. 이때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놀고 싶고요, 운동하고 싶고, 그죠? 연애하고 싶고, 생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절정으로 이뤘을 때 생체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상태도 이제 몸도 노화하게 되고 주름도 생기고 근육도 없어지고 살도 처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없어서 항상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보약을 먹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마사지 받든지 어찌됐든 이 생체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게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주기는, 인간이 최고로 살 수 있는 주기는 120년이라고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120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젊었을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생체 에너지는 딱 사람마다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소모를 하면 빨리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시장 경기도 어떻게 순환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게요. 시중에 돈 에너지가 상승을 하면 경기는 회복이 되게 돼 있고요. 나중에 호황을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에너지의 상승세가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보통은 이런 돈 에너지의 상승과 하락은 시장의 이자율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을 계속 낮춰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끔 하죠. 그러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호황기를 맞게 하죠. 그러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정부는 시장 이자율을 다시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경기도 그에 맞춰서 후퇴기를 거쳐서 침체기를 겪죠. 그러면 경기가 다시 너무 침체됐다 싶으면 정부는 다시 이자율을 낮춰서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기의 순환을 이자율을 가지고 많이 조절을 해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 시장 정책이 뭡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절정이 왔기 때문에 이제 돈줄을 좀 줄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자가 너무 싸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좋으면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주가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돈줄을 줄이게 되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일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영원한 호황은 없다. 그죠? 그래서 절정이 오면은 결국은 후퇴기가 오기 때문에 이 후퇴기 때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정 때 사업 잘 된다고 너무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라. 결국은 후퇴기 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겸손해라. 뭐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주식 가격의 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런 내용들을 다 예시로 들은 겁니다.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려서 회복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매수 에너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라든지 고수들의 매수 에너지가 이 회복기부터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이 회복기가 되면은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상승기를 거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매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런 데서, 이 위치에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위치에서. 그러다가 이제 매수세가
꺾이게 되면 즉 고점에서 세력이 매도를 하고 뭐 고수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되면 세력이 매도세를 계속 투입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결과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고 침체를 나중에는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매수 에너지가 줄어듦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저희 고수들의 관심 구간은 회복기부터 쇠퇴기 초반까지를 관심 구간을 가져요. 왜 쇠퇴기를 관심 구간을 갖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회복기를 거쳐서 1차 상승을 하고 2차 상승을 하고 마지막 3차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횡보하다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잔여 물량을 터는 이런 상승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단기간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여기까지를 고수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고점 신호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고수들은 요 라인까지를 관심 구간을 보고요. 반면에 이제 하수들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 절정 구간부터 침체기까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개인들은 보질 않아요. 그러다가 회복기 할 때도 잘 보질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상승을 하면 상승하네. 그래서 보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상승을 해요. 정말 상승을 하네. 이때부터 많이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이때도 안 달려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칠 때, 진짜 가잖아. 진짜 가겠다 하고 이때 많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최고점은 누가 많이 물려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을 손실보고 절대 안 팝니다. 이렇게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반등이 오는 순간조차도 이때가 마지막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봐 더 가잖아 이러고 생각을 하고 손절 여기서 안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간다 라고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마지막으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하락할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와우, 고점 대비 많이 싸졌네. 고점 대비 30% 싸졌네. 40% 싸졌네. 50% 싸졌잖아. 이러고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고점에 다 팔고 나서 하락을 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지 않아요. 반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받기 위해서 주가를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을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하락할 때는 쉴 때는 쉬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주가는 요 한 사이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침체기가 오면 나중에 다시 회복기가 와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게 되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음봉의 끝자락에 사서 양봉에 팔아라.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전에서 파동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파동인 거 누가 몰라? 나도 알아. 그런데 은봉 뭐 이런 저점에 샀는데 이런 저점에 샀는데 밑으로 더 빠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온 교훈이 뭡니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다. 이런 교훈이 나왔죠. 그것이 왜 그러냐? 큰 그림을 보고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통 차트를 일반 투자자분들은 작게 본다고 했죠.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주기가 보통은 대주기가 뭐 짧게는 보통은 5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구간이 뭐 1년에서 2년 정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딱 보고 산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진짜 바닥은 사이클의 처음이었던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그래서 파동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거는 큰 주기에서의 진짜 바닥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파동은 큰 그림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파동의 주기는 뭐 대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주기가 있고 소주기가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대주기는 5년 이상 주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중주기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소주기는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기를 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나중에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다시 잡고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잡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실패를 한 이유가 이 중주기에서 많이 걸리는 중주기나 이 소주기에서 매수를 잘못해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예를 들면 전저점이 지지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보자. 이러고 딱 여기 샀는데 전 저점이 깨지면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인 줄 알고 고점 대비 50% 많이 하락을 해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이 고점에서 최바닥까지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면 80에서 90%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정말 진 바닥이 되는 거고요. 이 진 바닥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 행보를 거쳐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이 중주기 트릭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걸리신 트릭이 소주기 트릭에서 많이 걸려요. 여기서도 기본적인 파동의 성격 그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요.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좀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요런 소주기 저점 지지된지 이런 데서 많이 따라타다가 이런 데서 많이 따라타다가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요 구간이 바로 요런 데인데 진짜 바닥은 요 밑에 있는데 미리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여기서 사버리게 되면 하락을 하고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데도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물려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간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크게 보면 여기서 산 것도 나쁘게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간이 3개월에서 뭐 2개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매 타이밍 잡는 거, 매수 위치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렇게 정교하게 잘 잡기 위해서는
파동의 원리를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트릭에 걸려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컨 GMD라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2011년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얘가 실질적으로 저점은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50% 하락했다고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고점 대비 80%에서 90%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1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지금은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1차 매집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더 상위 위치인 2차 매집 구간까지 올라와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주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예를 들면 중주기 뭐 소주기 이런데 목매에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주기를 한번 살펴보면 중주기는 여기에서 이런 사이클이 중주기가 되겠죠.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 사이클이. 그죠? 그리고 소주기는 이러한 파동의 한 사이클 하나 여기까지 해서 여기 사이클 이러한 사이클이 소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고 지금 내가 매수하는 위치가 대주기 중에 또는 중주기 중에 소주기 중에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그 주기를 알고 그런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내가 매수한 시점이 최바닥이 돼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이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빨리 수익을 내고 그리고 잘 물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좋은 종목은 대주기를 거쳐서 이제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들이 많이 하는 위치는 이런 구간이라고 했어요. 아, 싸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 이런 구간이라고 했는데 고수들은 이런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수들은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요. 상승 구간에서도 이런 하락 이런 데서 막 음봉 같은 게 많이 출하는데 이런 데서도 좋은 음봉이다 하고 단기 매매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주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좀만 생각 깊게 해보시면 좋은 음봉과 나쁜 음봉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봉은 이 상승 과정 중에 나오는 음봉이 좋은 음봉이 되겠고요. 나쁜 음봉,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음봉은 상승 과정이 끝나고 나서, 즉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세력이 물량을 다 처분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음봉은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곳이 음봉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음봉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음봉이 아니다 라고 이제부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봉과 나쁜 음봉 이제 여러분께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봉은 대주기 사이클에서 이제 끝나고 난 상승으로 상승 시점에 드러난 종목 중에 중간에 떨어지는 음봉이 좋은 음봉이고, 한 사이클이 다 지나고 고점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이런 때 나오는 이런 음봉은 나쁜 음봉이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세일이다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물려도 금방 복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진짜 하락이다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고점 대비 많이 싸졌다 하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면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주가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를 하고, 그런 가격의 변화가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동은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음봉의 끝자락에 사서 양봉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도 파동이고 주식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파동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큰 그림에서 보지 않고 작은 파동에서 매수 매도하기 때문이다. 큰 주기에서 보지 않고 이런 작은 파동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큰 그림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접어드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 다음에 파동의 위치에 따라서 좋은 음봉과 나쁜 음봉이 구분된다. 그래서 나쁜 음봉은 한 사이클의 고점이 끝나고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나오는 음봉은 나쁜 음봉, 그리고 한 사이클의 바닥이 끝나고 다시 상승 구간을 접어들었을 때 나오는 음봉은 세일 음봉이라고 이제부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음봉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강 주가는 파동이다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한 파동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 알찬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